6조 원을 아꼈다고 자축하던 중동의 부자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불과 3년 만에 20조 원이 증발해버렸어요. 배가 바다 한가운데서 멈춰버렸고 선체는 안에서부터 얼어터지기 시작했으며 수천억 원어치 가스가 허공으로 날아갔거든요. 호주 정부가 내린 판정은 냉혹했습니다. 이 배는 바다에 띄울 가치가 없음, 입항 금지. 한 번도 아니고 3번이나 같은 일이 터졌어요. 결국 그들은 3년 전에 자기들이 차버린 나라를 다시 찾아갔는데 돌아온 대답이 걸작이었습니다. 죄송한데요. 저희 지금 바빠서 2028년까지 수리가 불가합니다. 세계 최대 LNG 수출국이 어쩌다 이렇게 무릎을 꿇게 됐는지 그 뒤집어진 판세의 시작점부터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이 이야기의 출발점은 중동이 아니라 한국의 작은 섬이에요. 2015년 거제도, 이곳은 원래 세계 조선업의 심장이라 불리던 곳이었습니다. 인구 25만 명 정도 되는 이 섬에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같은 초대형 조선소들이 몰려 있었는데 주민 절반 가까이가 조선소에서 직접 일하거나 조선소 덕분에 먹고 살았거든요. 식당, 마트, 부동산, 학원까지 섬 전체 경제가 조선소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구조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해를 기점으로 모든 게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전 세계에서 배 주문이 뚝 끊겨버린 겁니다. 원인은 명확했어요. 중국이었습니다. 중국 정부가 자국 조선업에 천문학적인 보조금을 쏟아붓기 시작했거든요. 조선소 건설의 보조금, 인건비의 보조금, 수출하면 또 보조금. 이러다 보니 똑같은 배를 한국보다 훨씬 싸게 만들 수 있었고 전 세계 선주들이 우르르 중국으로 몰려갔습니다. 설상가상으로 해운 불황까지 겹쳤어요. 배를 만들어봤자 실어 나를 물건 자체가 없는 상황이 온 거죠. 수주 절벽이 찾아오면서 조선소 도크가 텅텅 비기 시작했습니다. 도크라는 건 배를 만드는 거대한 공간인데 축구장 몇 개를 합쳐놓은 크기의 구덩이에서 배를 조립하는 거예요. 이 도크가 비어있다는 건 할 일이 없다는 뜻이고 할 일이 없으면 사람이 필요 없어지는 거잖아요. 수만 명의 숙련공들이 하나둘 짐을 쌌습니다. 20년, 30년 용접봉을 잡았던 장인들이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었어요. 이 사람들이 그냥 단순 노동자가 아니었거든요. LNG 탱크를 0.1mm 오차 없이 용접할 수 있는 전 세계에서 손꼽히는 기술자들이었습니다. 거제도의 밤거리가 어두워졌어요. 손님이 없으니 식당들이 줄줄이 문을 닫았고 떠나는 사람은 많은데 들어오는 사람이 없으니 부동산이 폭락했으며 일자리가 없으니 젊은 사람들이 섬을 떠났습니다. 거제도가 망한다는 말이 공공연하게 돌았어요. 그런데 이 지옥 같은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남아있던 엔지니어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한 가지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중국이 가격으로 치고 들어온다면 우리는 기술로 격차를 벌려야 한다는 거였어요. 가격 경쟁은 이미 진 싸움이었습니다. 중국처럼 정부가 보조금을 퍼부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으니까요. 그렇다면 방법은 단 하나, 기술 격차를 압도적으로 벌려서 돈을 더 주고서라도 한국 배를 살 수밖에 없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선택한 분야가 바로 LNG 운반선이었어요. LNG 운반선이 왜 특별하냐면 이 배는 영하 163도의 액화 천연가스를 싣고 수천 킬로미터를 항해해야 하거든요. 영하 163도가 어느 정도냐면 일반 철판을 갖다 대면 유리처럼 바스러져요. 그 정도로 극한의 온도입니다. 온도가 조금만 올라가면 가스가 기화되면서 증발해버려요. 수천억 원어치 화물이 공기 중으로 날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탱크 용접 하나, 단열재 두께 0.1mm 하나가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진짜 장인의 영역이죠. 한국 엔지니어들은 이 기술에 올인했습니다. 죽어가는 조선소에서 월급도 제때 못 받으면서 언젠가 이 기술이 인정받을 날이 올 거라고 믿으면서요. 그리고 바로 그때 중동에서 엄청난 뉴스가 날아왔습니다. 카타르가 역대 최대 규모의 LNG선 발주를 예고한 거예요. 카타르는 세계 최대 LNG 수출국인데 중동하면 보통 석유를 떠올리잖아요. 그런데 카타르는 석유보다 천연가스로 더 유명합니다. 전 세계 LNG 수출량의 상당 부분을 이 작은 나라 하나가 책임지고 있거든요. 그런 카타르가 LNG 생산량을 대폭 늘리겠다고 선언했어요.
생산량을 늘리면 뭐가 필요할까요? 당연히 그걸 실어나를 배가 필요하죠. 발표된 규모는 100척, 금액으로 환산하면 20조 원이 훌쩍 넘는 초대형 프로젝트였습니다. 전 세계 조선업계가 술렁였어요. 이 정도 물량이면 한나라 조선업을 몇 년은 먹여 살릴 수 있는 규모거든요. 한국 조선소들은 단연히 달려들었습니다. 죽어가던 조선업에 이런 기회가 다시 올지 몰랐으니까요. HD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당시 대우조선해양까지 빅3가 총출동했습니다. 협상이 시작됐는데 한복 조선소들은 자신 있었어요. LNG선 기술은 우리가 세계 최고니까 품질로 승부하면 이길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협상장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카타르가 계속 가격을 깎으라고 압박한 겁니다. 중국은 30% 더 싸게 해준다던데요. 한국이 정말 이 물량이 필요하면 가격을 더 낮춰야 하는 거 아닌가요? 이런 식으로 나온 거죠. 한국 조선소들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마진을 거의 포기하는 수준까지 가격을 낮춰야 했어요. 배 한 척 만들어서 남는 게 거의 없는 거죠. 그래도 수주 절벽 상황이니까 일단 물량을 확보하자는 쪽으로 기울었고, 심지어 도크를 비워두겠다는 파격적인 제안까지 했습니다. 도크를 비워둔다는 게 얼마나 큰 결정인지 아세요? 다른 고객한테 받은 주문을 뒤로 미루겠다는 거예요. 그만큼 카타르 물량을 최우선으로 처리하겠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카타르의 최종 선택은 중국이었어요. 한국 배는 척당 2,100억 원인데 중국은 1,500억 원이에요. 100척이면 6조 원을 아낄 수 있잖아요. 카타르 측 답변은 냉정했습니다. 사업은 사업이에요. 저희는 가장 효율적인 선택을 해야 합니다. 한국 조선업계는 충격에 빠졌어요. 저렇게까지 했는데, 도크까지 비워두겠다고 했는데 배신감이 밀려왔습니다. 중국 조선소들이 왜 그렇게 싸게 만들 수 있었는지 따져보면 결국 정부 보조금이에요. 중국은 조선업에 천문학적인 보조금을 쏟아부었거든요. 조선소 짓는데 보조금, 인건비에 보조금, 수출하면 또 보조금. 이러니까 원가 이하로 팔아도 손해가 아닌 구조였습니다. 인건비도 한국의 절반 수준이었고요. 하지만 보조금으로 가격은 낮출 수 있어도 기술은 살 수가 없어요. LNG선은 아무나 만들 수 있는 배가 아니거든요. 영하 163도를 견디는 특수 탱크, 가스 누출을 막는 초정밀 용접, 증발하는 가스를 다시 액화시키는 재액화 시스템. 이런 기술들은 수십 년 경험이 쌓여야 나오는 겁니다. 카타르는 이걸 간과했어요. 숫자만 본 거죠. 척당 600억 원 차이, 100척이면 6조 원. 이 계산이 너무 매력적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3년 뒤, 카타르는 그 대가를 혹독하게 치르게 됩니다. 2018년에 첫 번째 사고가 터졌습니다. 중국 후동중화 조선소에서 만든 LNG선 글래스토노가 호주 앞바다에서 멈춰버린 거예요. 엔진 결함이었는데 일반 배라면 엔진이 멈춰도 그냥 떠 있으면 돼요. 불편하지만 큰 문제는 아니죠. 근데 LNG선은 완전히 달라요. LNG선 엔진이 멈추면 냉각 시스템이 같이 멈춥니다. 냉각이 멈추면 영하 163도를 유지하던 탱크 온도가 올라가기 시작해요. 온도가 올라가면 액체 상태던 가스가 기화되는데 기화된 가스는 부피가 600배로 커져요. 압력이 치솟는 겁니다. 최악의 경우 탱크가 터질 수 있어요. 안 터지더라도 압력을 낮추려면 가스를 밖으로 빼야 하는데 그게 곧 수천억 원어치 화물이 공기 중으로 날아가는 거예요. 글래스토노는 간신히 항구로 끌려 들어왔지만 이미 엄청난 양의 가스가 날아간 뒤였습니다. 손실액만 수백억 원이었고 수리비는 별도였어요. 한 번이었으면 그냥 불량이라고 넘어갈 수도 있었어요. 운이 나빴다. 하필 그 배가 문제였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2023년에 똑같은 일이 또 터졌습니다. 이번에는 칭다오호였는데 역시 중국 조선소에서 만든 배예요. 발전기 고장이 원인이었는데 바다 한가운데서 발전기가 멈추면서 배가 꼼짝없이 떠있게 됐습니다. 선적도 못하고 하역도 못하고 일정이 몇 주나 밀렸어요. 근데 진짜 충격적인 건 따로 있었습니다. 정비팀이 선체를 점검하다가 콜드스팟을 발견한 거예요. 콜드스팟이 뭐냐면 극저온 가스가 새어나오면서 선체 외벽이 국소적으로 얼어붙는 현상이에요. 탱크 안에 있어야 할 영하 163도짜리 가스가 밖으로 새어나온다는 뜻입니다. 쉽게 말하면 배가 안에서부터 얼어 터지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왜 치명적이냐면 철은 극저온에서 성질이 변해요. 유리처럼 푸석푸석해집니다. 콜드스팟이 퍼지면 선체 자체가 깨질 수 있어요. 바다 한가운데서 배가 쪼개지는 겁니다. 호주 정부는 바로 해상 운항 부적합 판정을 내렸습니다. 이 배는 바다에 띄울 가치가 없다. 입항 금지. 그리고 2024년에는 아예 전원이 나가버렸어요. 바다 한가운데서 LNG선의 모든 시스템이 멈춘 겁니다.
엔진만 멈춘 게 아니라 조명, 통신, 냉각까지 배 전체가 먹통이 됐어요. 이 거대한 배가 예인선에 끌려서 수백 킬로미터를 이동해야 했습니다. 마치 고장난 자동차를 견인차가 끌고 가는 것처럼요. 근데 그 자동차가 축구장 3개 크기인 거예요. 3번이에요. 2018년, 2023년, 2024년. 5년 사이에 같은 패턴의 사고가 3차례나 터졌습니다. 그것도 전부 같은 계열 조선소에서 만든 배들이에요. 이쯤 되면 우연이 아닙니다. 구조적인 결함이에요. 기술력 자체가 부족한 겁니다. 가스 손실, 수리비, 운항 지연, 계약 위약금 다 합치면 손실액이 20조 원을 넘어섰다는 분석이 나왔어요. 6조 원 아끼려다 20조 원을 날린 겁니다. 계산기 두드려보면 바로 나오는 숫자인데 싼 게 비지떡이라는 속담이 이렇게 국가 단위로 증명된 사례가 또 있을까요? 그래서 카타르는 어떻게 했을까요? 결국 카타르 대표단이 한국 조선소를 다시 찾아왔습니다. 예전과는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어요. 추가 발주를 하고 싶습니다. 이번에는 한국배로 하겠습니다. 3년 전 한국은 비싸다면서 잘났던 그 사람들이 이제는 한국배를 달라고 사정하고 있는 거예요. 한국의 대답이 뭐였을까요? 죄송합니다. 지금 자리가 없어요. 2028년 이후에나 가능합니다. 상황이 완전히 뒤집힌 겁니다. 예전에는 한국이 매달렸잖아요. 제발 저희한테 주세요. 도크 비워두겠습니다. 이랬는데요. 이제는 카타르가 매달리고 한국이 글쎄요 하는 상황이 된 거예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LNG선을 제대로 만들 수 있는 조선소가 전 세계에 손에 꼽을 정도로 적어졌거든요. LNG선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초정밀 기술이 필요한 배예요. 아무나 못 만들어요. 만들 수 있는 곳이 한정되어 있는데 전 세계적으로 LNG 수요는 폭발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로 유럽이 러시아 가스를 끊었잖아요. 그 물량을 LNG로 대체해야 하니까 LNG선 수요가 하늘을 뚫은 거예요. 그런데 LNG선을 만들 수 있는 조선소 대부분이 어디에 있냐면 한국에 있습니다. HD 현대중공업, 한화오션, 삼성중공업 이 세 곳의 도크가 이미 꽉 찬 거예요. 전 세계에서 주문이 밀려 들어오는데 만들 공간이 없습니다. 2028년까지 예약이 다 찼어요. 가격도 완전히 역전됐습니다. 2020년에 카타르가 1,500억 원에 안 해주면 중국 간다고 했잖아요. 지금 LNG선 한 척 가격이 얼마인지 아세요? 3,500억 원이에요. 2배가 넘게 뛰었습니다. 근데 그에도 주문이 밀려요. 돈을 더 줘도 자리가 없는 상황인 거예요. 협상력이 완전히 역전됐습니다. 예전에는 선주가 갑이었어요. 이 가격에 안 해주면 딴 데 간다. 이러면 조선수가 쫄았거든요. 지금은 조선수가 갑이에요. 저희 바빠서요. 더 주실 거 아니면 다른 분한테 드릴게요. 이래도 선주들이 알겠습니다. 더 드릴게요 하는 상황입니다. 카타르도 결국 깨달은 겁니다. 싼 게 비지떡이라는 걸요. 카타르는 25척 추가 건조 자금을 한국 수출입은행에서 확보했어요. 가격이 훨씬 비싸졌는데도 프리미엄을 얹어서라도 한국배를 사겠다는 겁니다. 왜요? 바다 한가운데서 멈춰서는 배, 얼어 터지는 배, 전원이 나가는 배, 그런 배를 사서 20조 원을 날려본 경험이 있으니까요. 그 경험이 너무 뼈아팠던 거예요. 근데 줄 선 게 카타르간이 아닙니다. 2025년 전 세계 LNG선 발주량 16척 중에서 한국이 가져간 게 몇 척인지 아세요? 16척 전부예요. 중국은 0척입니다. 명함도 못 내밀었어요. 3년 전만 해도 중국이 30% 싸다면서 중국으로 갔던 나라들이 이제는 중국 배를 거들떠보지도 않습니다. 시장 점유율로 보면 더 극적이에요. 2022년에는 한국 67%, 중국 33%였어요. 중국이 맹추격하고 있었죠. 이러다 한국 뺏기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도 있었습니다. 2025년에는요, 한국이 94%입니다. 거의 독점이에요. 중국은 설 자리를 잃었습니다. 미국도 움직였어요.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산 선박에 입항 수수료를 매기기 시작했습니다. 톤당 50달러인데 2028년에는 140달러까지 올라가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중국 배를 사면 미국 항구에 들어갈 때마다 추가 비용을 내야 한다는 거예요. 선주 입장에서는 중국 배를 살 이유가 완전히 없어지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2015년 거제도가 무너질 때 남아있던 엔지니어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멤브레인 탱크 기술을 갈고 닦았습니다. 멤브레인 방식이 뭐냐면 얇은 금속막으로 탱크를 만드는 기술이에요. 이 방식을 쓰면 같은 크기 배에 40% 더 많은 가스를 실을 수 있습니다. 중국은 아직 이 기술을 제대로 못해요. 그래서 콜드 스팟이 생기고 가스가 새고 배가 멈추는 겁니다.
HD 현대중공업, 한화오션, 삼성중공업 이 세 곳의 도크는 2028년까지 예약이 꽉 찼습니다. 돈을 더 줘도 자리가 없어요. 2020년 카타르는 30% 싸다는 이유로 중국을 선택하면서 한국을 버렸습니다. 6조 원을 아꼈다고 좋아했어요. 3년 뒤 배가 멈췄습니다. 선체가 얼어붙었고 가스가 새어나갔어요. 3번이나 같은 일이 반복됐습니다. 6조 원 아끼려다 20조 원을 날렸어요. 그리고 결국 한국 앞에 다시 줄을 섰습니다. 이번에는 프리미엄까지 얹어서요. 2025년 전 세계 LNG선 발주 16척 중 16척이 한국으로 갔습니다. 중국은 0척이에요. 싼 게 비지떡. 이 말이 국가 단위로 증명된 사례입니다. 기술력은 보조금으로 살 수 없어요. 수십 년 경험이 쌓여야 나오는 겁니다. 2015년 거제도가 무너질 때 버텼던 엔지니어들이 오늘의 결과를 만들었어요. 세계가 한국을 무시했을 때 한국은 기술을 갈고 닦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세계가 한국 앞에 줄을 서고 있습니다.